똑같은 작품을 읽어도 사람마다 상상하는 풍경은 다르죠. 그래서 익숙한 고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봐도 어떻게 저렇게 상상을 했을까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늘 그런 감탄을 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문학을 무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연극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연출가 박지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손 프로젝트라는 팀에서 연극 연출을 하고 있고 또 판소리 공연도 만들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박지혜님 연극 보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네. 맞습니까? 이런 얘기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양손 프로젝트에서도 정말 여러 작품을 연출하셨고 문화시대에서도 저희 양손 프로젝트의 작품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는 배우 손상규, 양종욱, 양조아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한 팀을 이루고 있고요. 네.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1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연극 학교에 만나서 네. 같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뜻이 맞고 계속 작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우연으로 시작할 때가 많은데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 여기서 시작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잘 맞아야 네.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가 잘 맞던가요? 일단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저희가 잘 놀아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연극을 만드는 시간에 네.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네. 어떤 식으로 유머 코드가 맞는데요? 막 썰렁 개그 이런 게 잘 통합니까? 썰렁 개그도 잘 통하고 네. 뭐 누가 이제 저희 만나면은 넷이 딱 만나면 네.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자. 아 진짜로요? 네. 네. 그래서 내 일상 얘기도 하고 뭐 들은 얘기도 하고 뭐 요즘 꽂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식의 대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유머 코드가 잘 맞고. 그 재밌었던 얘기 하나씩 해보자.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 스타일인데. 그렇죠. 옛날 스타일입니다. 그게 또 이렇게 딱 맞으시는군요. 네. 맞는다는 게 항상 중요한 거죠. 네.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손상규 배우와 양종욱 배우가 사실 먼저 이 팀을 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극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를 이제 후에 만나게 된 거죠. 손상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웃기고 재치도 많고 아주 순발력이 좋은 그런 배우고 네. 양종욱 배우는 저희 대표거든요. 저희 팀에. 네. 저희 살림살이도 도맡아 해주고 책임감도 강하고 아주 젠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고 양조아 배우는 여자 배우, 유일한 여자 배우인데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관적인 연기를 해나가는 직관적인 연기. 네. 세 분 다 좋은 말인데 느낌은 묘하게 다르네요. 네. 정말 다릅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손상규, 양종욱 이 두 분이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설마 그래서 양손 프로젝트입니까?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름도? 네. 그래요. 근데 되게 우연히 양조아 배우도 양씨여서 네. 양손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양손박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이 팀을 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농담이었고 사실은 네. 양손이 그냥 두 손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느낌도 좋더라고요. 되게 뭔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뭘 할 것 같은 양손으로 뭘 열심히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손 양박 뭐 이렇게 되면 이름이 계속 길어지니까 네. 네. 그것보다는 갑자기 저는 그 와인이 한 병 생각나요. 와인 이름 중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양손 그림 있는 거 있지 않았나요? 네, 투핸즈라고. 그죠. 네. 예, 그것도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됐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낭독 공연을 한 적이 있으시고 또 무대 의자 하나만을 두는 그런 공연도 한 적이 있으십니다. 양손 프로젝트는 늘 좀 실험적이에요. 뭔가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실험을 의도해서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워낙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어진 상태에서 이제 상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무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필요한 것. 네. 네. 그래서 아예 없이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그냥 배우 맨몸 하나만으로 무대에 서는 것을 시도할 때도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하면 의자, 꼭 필요하면 테이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비어진 무대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되게 미니멀하다 양손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미학이 있으시냐. 근데 사실 그런 미학을 추구했다기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필요는 뭐의 필요입니까? 뭐 이제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해나갈 때 있어서 사실은 뭐 소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잘 만나내기 위해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컵이 필요하다. 물 마시는 장면이 있다. 근데 꼭 물이 마실 때 컵이 필요할까?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배우 혼자서 몸으로 해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서 저희는 뭐 먹는 장면에서 숟가락이 필요하다거나 앉아있으니까 의자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해결해 보는 걸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물 마시는 장면인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요? 없이 많이 했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된다는 말 되냐고 물어보면 좀 뭔가 무례한 느낌이 드는데 되니까 했겠죠. 네, 되니까 했겠죠. 네. 근데 그러면 그게 되게 하려고 네. 엄청 또 생각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감사하게도 배우들의 네. 역량 덕분인 것 같은데 실제 하는 사물이나 소품이나 무대가 없더라도 배우의 네. 몸으로 상상을 해냈기 때문에 그 감각을 관객들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의 몸으로 그걸 상상을 해냈다. 네. 그래서 컵을 예를 드셨으니까 컵이 손에 없는데도 사람들은 마치 컵이 있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지할 수 있다. 그쵸. 그 정도 연기력이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극찬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극찬인데요. 배우에 대한. 자, 많은 이 극단이 연출의 어떤 주도로 이 연극을 만들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도 기획 단계부터 다 같이 논의한다면서요. 뭐 작품 선정할 때도 그렇고 뭐 방향성도 그렇고 다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좀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가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양손 작품 이전에는 네. 연출 중심의 공연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양손 프로젝트랑 같이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제가 갖고 왔던 처음의 생각 같은 것들이 배우들이랑 같이 막 창의적으로 뭐 회의도 하고 같이 생각을 막 증폭시켰다가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예, 그 과정이 재밌어서 결국에는 함께 넷이 무한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바뀌어갑니까? 막 바뀌고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기도 하고 다 뒤섞이고 해체되고 다시 뭐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의견이 그래도 대체로 많이 채택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없나요? 작품마다 조금 다른 것 작품마다. 같아요. 네. 그게 그렇게 되기도 하는군요. 네. 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배우들이 저에게 그 결정권을 주기도 하거든요. 연출이다 보니까. 네. 또 최종적으로 갔을 때 선택을 해나갈 때 있어 진행을 위해 선택을 해나갈 때 있어서 저한테도 어떤 결정권은 분명히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정도 기간이 돼서 결정해야 될 때가 오면은 이게 우리의 생각이 되어버려서 이게 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네 사람의 생각이 계속 발전하는 방식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의견을 낸 사람이다 뿐이지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다 이제 그 서로의 생각이 섞이면서 발전을 네. 하니까. 네. 재밌네요. 뭔가 이게 소수의 인원이어서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한데 배우와 연출의 구분도 좀 없는 것 같고. 네. 다 같이 물론 이제 정말 실행 단계에선 구분이 생기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이거 다른 그 연극하시는 분들 배우나 연출이나 다른 팀 사람들이 보면서 네. 야, 뭐 니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걱정된다 이런 말은 안 하나요? 그래서 연습실 분위기가 어떤지 정말 궁금해해요. 그렇죠. 어떻게 얼만큼 싸우는지. 그렇죠. 얼만큼 격렬한지.
결국 누가 이기는지 네. 이런 거 궁금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 창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때의 장점이 뭔가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긴 한데 개인의 혼자만의 상상이 이제 여러 사람의 생각과 합쳐지면서 생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방향으로 막 점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정말 재밌고요. 또 이제 사실은 시야가 어쨌든 내가 보는 세상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히 시각의 확장 측면에서는 전혀 사실 4명이 정말 다르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 인간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도 아주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게 막 섞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저희가 초창기에 아주 많이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감정적인 트러블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막 충돌할 때 계속 내 말이 맞다. 그럼요. 내 말이 맞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감정적인 트러블은 최소화하는 방식을 좀 서로 배운 것 같고 잘 싸우는 방식을 배운 것 같고 또 설득하는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 오래 같이 산 부부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싸우면 얘의 어떤 트리거가 눌릴 거야. 그럼 우린 전쟁이야.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안 말하게 되는. 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부부들은. 네.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작품 세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사무엘 베케트의 엔드게임이나 뭐 모리스 파테를링크의 파랑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렇게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각색해서 올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어요. 네. 왜요? 세상에 너무 좋은 작품이 많고 그래서요? 아직 무대에 올라가지 않은 네. 무대화 해보고 싶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문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문학을 통해서 상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우리 배우들과 무대에 올라갔을 때 또 내가 또 상상하지 못했던 지점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지점으로 간다. 상상하지 않았던 지점으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가요? 재밌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네. 이거 꼭 MBTI 얘기를 해서 좀 웃기긴 한데 그 파워 J인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한 명도 없으신가 봐요. 저희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분도 이제 견딥니까? 양종욱 대표는 견디는 것 같습니다. 견디. 좀 대처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처 능력. 네. 이 인간들이 이렇게 한다 한들 날 미워하는 건 아니다. 나머지 3명이 다 피다 보니까 굉장히 즉흥적이고 좀 무계획적으로 움직이는데 저희 대표님이 이제 저희를 이제 잘 추스러주고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지금 시간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잘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야, 그게 또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도 저는 합이 맞는 팀의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읽고 그 소설 원작을 보면서 이거를 무대로 어떻게 옮길까를 생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무대화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사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소설이나 문학 작품, 희곡 포함해서 읽고 나서 상상되는 이미지는 있는데 있죠. 그걸 이제 어떻게 무대화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이미지들은 첫 번째 이미지라 마치 누구 만났을 때 첫인상처럼 맞아요. 계속 읽다 보면 바뀌어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그거는 첫 느낌일 뿐이고 사실 실제적으로 무대화할 때 가장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는 배우의 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그 몸으로 그 텍스트를 다시 읽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읽었던 거랑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몸으로 읽어냈을 때 찾아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너무 칭찬을 하고 싶지 않긴 한데 근데 자화자찬 배우들이 이제 몸의 감각들이 좋다 보니까 그 배우가 텍스트를 몸으로 읽어냈을 때 제가 막 이런저런 막 제시도 하고 이거 어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러면 그걸 받아서 또 배우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찾아지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으로 읽어내는 게 좋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한 이제 글이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서서 움직이면서 읽기도 하고 어떤 인물이 돼서 읽기도 하고 네. 그 인물을 굉장히 과장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읽어보기도 하고 그 배우의 신체로 그 말이 발화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죠. 굉장히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분위기가 이렇게 읽었더니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네. 혹은 이렇게 읽었더니 이런 상상이 또 불러일으켜지네. 이런 그래요? 식으로. 네. 그렇게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달라집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읽는 것, 그다음에 네. 정면을 바라보고 읽는 것, 돌아다니면서 읽는 것, 뛰면서 읽는 것, 다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한번 돌아다니면서 읽어봐야겠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서로 그렇게 읽어보면서 A의 읽기 방식은 느낌이 이랬다. B 걸어다녔더니 느낌이 이랬다. 이런 것도 서로 막 얘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을 만들어가는 건가요? 그쵸. 이건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연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해야죠. 네. 그럼 무대화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일시적인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최대한 미루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의 선택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바꿔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이 만약에 졌어요. 네. 이번 토론에서는 졌어요. 그래도 최종 결정이 아니니까 끝까지 기회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단 양보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양보할게. 하지만 내가 나중에 다시 설득할 수도 있다. 일단 양보할게 두고 보자. 네. 네. 뭔가 제가 자꾸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네. 네. 모두가 반대했지만 나중에 결국 설득시킨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10월에 엄청 어려운 공연 앞두고 계십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헨리크 입센의 유령.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배우 3명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게 좀 오랜만이에요. 각자의 또 일정도 있고 뭐 스케줄도 있고 해서 1인극, 2인극은 계속 했었는데 이 세 배우가 오랜만에 이제 함께 한 작품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굉장히 또 회의를 많이 했죠. 여러 희곡을 이제 후보에 올리고 읽고 뭐 반대하고 또 찬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입센이란 작가가 사실 연극 학도들에게는 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꽤 많은 인기가 있는 뭐 인형의 집이나 뭐 최근에 헤다 가블러 공연도 올라갔었고 네. 그래서 참 저에게도 어떤 아이코닉한 작가긴 하죠. 입센이. 근데 한 번도 사실 도전해 본 적이 없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각각의 이유로 입센을 한번 도전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우리가. 각각의 이유로. 무슨 이유였을까요? 각각의 이유라는 게. 4명이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 속은 다 알 수 없지만 네네. 일단 입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갈등과 그 토론이 치열한 인물들이 무대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딱 대적해서 인물들이 밀도 있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연기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한번 우리 무대에서 제대로 싸워보자 이거였던가요? 맞죠. 그래요? 네. 무대에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이 시대의 참 연기와 참 연극을 추구하는 진정한 배우들의 파이널 그 진검승부 뭐 이런 건가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이런 표현에서. 네. 사실 1인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둘이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싸우는 연기를 좀 오랫동안 저희가 안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쌓였군요. 네. 저 혼자서 이제 막 상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대상과 연기하는 걸 많이 했는데 한번 이제 실제로 면대면 한번 붙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추측을. 그래요? 네. 좀 장난처럼 한 말인데 진짜인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예요. 예. 좀 약간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 질 것 같은데. 연출님께서 보시기엔 누가 박이 이깁니까? 아, 네,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양손 양박 중에 박이 결국 이기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입센 작품, 근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입센을 읽었을 네. 때 좀 안 좋아했어요. 왜요?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좀 작가가 너무 좀 잔인하다. 잔인하다. 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극한의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몰아놓고 이렇게 파멸하는 과정을 좀 차갑게 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작품도 있는데 특히나 유령을 제가 너무 좀 작품이 너무 좀 어둡고, 그러니까 어두워서 싫다기보다는 너무 사람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막 재단하는 느낌?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다시 이제 읽었을 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 싫어하면 그 사람이랑 좀 내가 비슷한 게 있어서 싫어하는 거다. 나의 안 좋은 모습이 거기서 보일 때 싫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나랑 연결된 부분이 있나 보다. 어떤 감정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랑 연결된 지점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싫어하고 안 좋아했던 작품을 좀 다시 한번 잘 만나보자. 어떤 이런 도전 의식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번에는 잔인하게 파멸을 차갑게 그리지 않고 조금은 따뜻하게 조금은 파멸을 좀 더 감싸 안으면서 그릴 겁니까? 어떻게 연출하실 건가요? 감싸 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감싸 안으면 안 돼. 얘기가 안 되지 않나요? 네, 감싸 안을 수가 어떤 형태로 감싸 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평가를 내린다거나 누구를 판단했을 때 그 첫 번째 감각이 사실 여러 시점으로 보면은 다층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층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층적인 네. 해석. 저는 파멸을 생각하면 뭐 사실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이 파멸을 다루고 있는 게 참 많지만 일단 지금 얘기에서는 위대한 개츠비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 위대한 개츠비도 보면 아주 냉정하게 처절하게 소위 요즘 말로 하자면 정말 개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입센하고 비교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입센은 더 뭐라고 얘기할까요? 되게 후회하게 만드는 인물의 인생 전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츠비랑 내가 이런 선택을 왜 했을까? 이런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다시 회생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입센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시 회생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데 약간 잔인하게 그거를 스스로도 그걸 기만하게 만드는. 아니야 괜찮아 하고 정신승리해서 그거를 탁 덮어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서 그런 좀 잔인함이 있습니다. 인물이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러나 관객은 오늘 이 연극을 보기로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상암무쇠님께서 공동 창작을 하다 보면 배우의 역할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3849님, 저는 양손에 파랑새 공연 봤어요. 무대 위에 두 배우분들이 의자 하나만 두고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훈련하고 작품을 익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1145님,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공연 보러 가는 게 지방이라 쉽진 않지만 늘 국악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들을 텐데요. 직접 골라주셨죠? 네. 어떤 곡입니까? 저는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왜요? 그냥 사실 이게 선곡을 한 곡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다양한 제가 음악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 네.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함께 들으시죠.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함께 들으셨습니다. 8296님 선곡이 기다리던 곡입니다. 1247님 시원한 바람과 힐링되는 문화시대 항상 감사해요. 듣고 나면 뭔가 충족되는 느낌이에요. 0012님 평범한 길을 가지 않고 뭔가 새롭고 독창적인 길을 힘들게 가시는데 큰 성과 있기를. 선곡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은 박지혜 연출가님, 양손 프로젝트의 분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령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요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령을 시작으로 해서 입센 작품을 3편을 매년 선보일 예정이시라고요. 지금까지 입센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뭐 반자격입니까? 왜 갑자기 또 무슨 입센 저기 팬이 된 것처럼 그러십니까? 저희가 네. 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묶어서 공연을 좀 한 게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함께 한 첫 작품이 다자이 오사무 소설을 묶어서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기회가 좀 닿아서 네. 뭐 현진건, 김동인, 모파상 이런 작가의 작품을 묶어서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작가의 여러 작품을 동시에 무대에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세계관을 이 작품 다양한 방식으로 들여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입센을 한번 시작하는데 한번 제대로 갈 수 있는 만큼 파보자. 갈 수 있는 만큼 파보자. 입센 너 어디까지 썼니?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본다. 제대로 한번 만나보자. 네. 아까 이제 한 작품을 그러니까 한 작가의 작품을 몰아서 하는 게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한테 좋은가요? 배우한테 좋은가요? 연출한테 좋은가요? 관객한테 좋은가요? 셋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연출로서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테마를 다루거든요. 작가들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고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은 비슷한 테마들이 있는데 그 테마들이 묘하게 다르게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저는 재미가 있고 확장되거나 테마가 확장되거나 완전히 이렇게 섞여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배우들한테도 저는 좋지 않을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배우들한테도 연결되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이 작품의 이 캐릭터가 또 다른 작품의 이 캐릭터가 되게 비슷한 점. 비슷할 때 있죠. 네. 작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연결되는 점을 또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연결점을 찾는다, 네. 오히려. 네. 관객들은 만약에 그 작품을 다 본다면, 네. 그러니까 작가의 전집을 읽을 때 느낀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작가의 전집을 읽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하려는 말들이 뭐랄까 주제가 좀 통일된다 그럴까 네.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달라지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의 재미라고 말하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오히려 근데 저는 그 연출이나 배우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겹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좀 그런가? 아니면 하다 보니 약간씩 겹쳐지는 면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해내실 건가요? 입센 하면서요? 네. 근데 겹치면 겹치는 대로 할 수 없다? 네. 근데 사실 겹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네. 사실 세 작품 저희가 이제 3개의 작품을 골랐는데 아주 줄거리가 상이하고 네. 펼쳐지는 국면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줄거리가 상이하다. 인물은 어느 정도 겹치지만 줄거리는 매우 상이하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순서도 어떻게 좀 짜셨습니까, 벌써? 좀 첫 번째 이제 유령을 하고 네. 내년에는 드롤이라는 작품을 생각하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민중의 적이라는 작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짜낸 건 아니군요. 네. 좋습니다. 그 3명의 배우가 있고 연출도 1명이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동은 쉽네요. 차 한 대만 가져가면 되네요. 네. 이동이 쉽고 네. 회식비가 적게 나오고 회식비도 네. 그런 장점. 네. 단점은요?
단점은 무슨 말 했을 때 저래서 저러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판단을 오늘 기분 저런 거 아니야? 너무 상대방들이 이제 잘 압니까? 너무 잘 알아. 척하면 척이니까 네. 약간 좀 어떤 때로는 편견이나 그런 것으로 대할 때가 있어서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너무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표정만 봐도 오늘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너무 빨리 아니까. 네. 저는 저의 아내가 저한테 지금 이거지? 라고 얘기할 때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네. 내가 그렇구나. 혹은 내가 그렇다는 게 또 얼굴로 드러났구나. 이게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네 분은 뭐 거의 그렇죠. 그러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 활동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연출님도 개인 활동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활동들 하십니까?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측면은 아니고 그 소리꾼 이자람 씨랑 판소리 공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공연화하는 거. 네. 이건 어때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판소리 공연화하는 게 뭐 지금은 사실 많이 뭐랄까 익숙해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거든요. 네. 저는 너무 재밌고 네. 너무 좋아합니다. 판소리 작업. 네. 사실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함께 만났고 2013년도 정도부터 이제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작품 처음에 제가 전혀 전통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좀 할 수 있을까? 전통을 모르는데 어떻게 판소리 연출을 하지?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이자람 소리꾼이 저희 공연을 보시고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소설을 가지고 문학을 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것이 사실 판소리 같은 경우에도 문학을 이 무대에 올라가는 비슷하죠. 네,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인극을 한 걸 보고 판소리도 1인극? 1인극이죠. 네, 완전히.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시작했다가 지금 조금씩 더 배워나가면서 판소리 연출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좋고 그냥 재밌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재밌다라고 너무 말할 만해요. 뭐가 그렇게 너무 재밌어요? 일단 판소리는 이렇게 소리꾼이 이제 무대에서 하는 모습, 연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제가 청각적인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는 거, 청각을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것도 연출님의 특징이네요. 네, 듣고만 있어도 거의 뭐 모든 감각 세포가 막 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어마어마한 표현이시네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냥 그걸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와, 이자람님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자신 없어 보이시는데. 근데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너무 재밌다. 너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제 막 그림이 그려지고 소리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역동적이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전 두 분이 만난 얘기도 너무 재밌는데 소개를 받았다는 게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장르 분들이 서로 콜라보해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한 명이 다른 한 사람의 뭔가를 보고 꽂혀서 같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개를 해줬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서 소개해줬어요? 소개팅이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연출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자람 님이? 네. 그래서 여러 분들에게 좀 제안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제안을 받은 사람 중에 공연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공연을. 제안받은 사람들 공연을 보고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본인이 직접 연출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소리꾼으로 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대본을 쓰는 일, 그다음에 작창 소리를 붙이는 일, 그다음에 소리꾼 이렇게 역할이 벌써 세 가지다 보니까 그쵸. 바깥에서 이걸 봐주고 조율해주고 드라마적으로 어떤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랑 같이 하자고. 근데 이제 그런 면 때문에 본인이 연출도 원래 하는 사람이니까 연출의 역할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얘기하거나 기대하거나 뭐 이것 좀 더 해줘 막 이러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네. 거의 연출님이 이렇게 연출님의 선택을 이렇게 해줘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 소리꾼한테도 사람 언니가 이제 직접 연출할 때가 올 것이다. 혼자 다 쓰고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 언니는 무섭다. 두고 보자.
무섭다. 아직은 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자람님과는 참 여러 작품을 같이 하셨어요. 거의 10년이 되셨는데 네. 마르케스의 이방인의 노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리고 지난 봄에 톨스토이의 눈눈눈까지 하셨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을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을 네. 이제 판소리로 만든 거잖아요. 네. 어떤 걸 신경 쓰셨나요? 인물들의 뭐 이야기나 갈등, 인물을 구체화하는 일도 신경을 쓰긴 했는데요. 네. 결국에 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뭐 현대의 문학을 판소리라는 전통의 장르랑 섞으면서 어쨌든 현대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말도 고르게 되고 그럼요. 또 관객들도 현대 관객이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판소리, 전통 판소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그 매력이 계속 유지가 되기를 바랬고 소리꾼, 이자람이라는 소리꾼이 갖고 있는 좀 정체성이나 매력도 이 작품에서 이제 더 빛을 발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옆에서 좀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라는 소리 예술, 판소리라는 틀을 절대 깨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판소리라는 예술이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현대 관객들과 만났을 때 좋은 장점들, 그것이 현대화하는 작품들 보면 좀 그런 게 좀 더 연극적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장르랑 섞이면서 오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판소리다운, 더 판소리스러운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스러움이 유지가 되면 좋겠다. 그걸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판소리스럽다는 건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연출가님의 관점에서의 네. 판소리스러운 장점, 네. 이걸 절대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였던 거네요. 네.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왜 연출을 하고 예술 활동을 오래 해오면서 어떤 날 어떤 작품을 딱 할 때 내가 연출가로서의 기량이 확 올라가는 것 같다. 못 봤던 시야가 열리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작품 때 그러셨나요? 그런 걸 느끼면 참 좋겠는데. 그러세요? 근데 저는 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파랑새라는 작품. 파랑새? 네. 왜요? 어땠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좀 치열한 갈등, 인간이 겪는 치열한 갈등에 좀 주목을 했었고요, 제가.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름답고 선한 부분보다는 좀 어둡고 암울하고 좀 그런 내면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그동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파랑새라는 작품은 전혀 다른 부분을 좀 조망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좀 다른 부분들을 좀 긍정하게 됐다거나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것만 보다가 다른 사이드를 좀 보기 시작한 건가요? 네. 파랑새 이후의 작품들이 훨씬 좀 밝아지신 면이 있겠네요. 이제 파랑새 이후가 이제 유령인데 네. 유령이 이제 굉장히 암울한 작품. 아니 왜 그렇게 고르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예. 그러니까 밝은 유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복합적인 유령? 유령이라고 꼭 어둡고 침침한 것만은 아니다. 밝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끝으로 연출가로서의 목표와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손양양 그렇게 네. 좋습니까? 재밌어요. 제가 되게 많이 저는 네. 연극, 판소리 이런 어떤 예술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들하고 하는 게 재밌어서. 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서로의 좀 이런 목격자가 계속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작업에 서로 목격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고 그게 나중엔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하면 어떤 걸 하게 될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무대에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이 들어서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의 의사도 물어보셨나요?
뭐 멱살 잡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하게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양손 프로젝트, 앞으로도 재밌는 연극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